돼지띠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와 주신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달 돼지띠에게는 정확히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평생 모을 재물의 씨앗이 한꺼번에 싹을 틔우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씨앗을 자기도 모르게 흙 속에 묻어버리는 길. 같은 8월인데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한숨을 쉬게 될 겁니다. 그 차이가 뭔지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웃는 쪽에 서실 수 있어요. 95년생, 83년생, 71년생, 59년생까지 나이별로 다 다른 처방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태어나신 시간 날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히 개인 사주풀이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월이 막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요즘 이상한 느낌 받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구멍에서 딱 막혀서 안 나온다. 밤에 누우면 잠이 와야 하는데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돌아간다. 혹시 이런 거 느끼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게 단순히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오고 있는 기운의 신호예요. 왜 그런지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돼지띠라는 글자는 명리학에서 해수라고 부릅니다. 높은 곳에서 매달려 내려오는 강물이란 뜻인데 겉에서 보면 조용합니다. 잔잔한 호수가 돼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없이 흐르고 있는 물이에요. 한시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은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하면서 속에서는 감정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 분들이에요. 남이 힘들면 내가 먼저 가슴이 아프고 누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 탓인 것 같고 웃으면서도 안에서는 무언가 계속 요동치고 있죠. 이 말에 지금 뜨끔하신 분, 바로 여러분이 해수의 사람입니다. 근데 8월이 문제예요. 8월은 진월, 그러니까 진토의 달이에요. 절기로 보면 입추와 처서가 지나는 때인데 기운이 전환되고 결실을 향해 나아가는 계절이죠. 자연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토가 해수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오행에서 흙은 물을 막습니다. 토국수라고 하죠. 8월의 진토가 여러분 해수 위에 무겁게 올라앉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야 할 감정의 물줄기가 갇혀버립니다. 표현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리고 속상한 게 있는데 꺼낼 수가 없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제 해석은 좀 다릅니다. 보통 토국수를 나쁘다, 조심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30년 가까이 사주를 보면서 다르게 느낀 게 있어요. 진토의 지장관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을목, 계수, 무토가 숨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계수가 핵심이에요. 계수는 물입니다. 흙인 물을 눌러놓고 있는데 그 흙 안에 이미 여러분 편인물이 한 방울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을목도 있어요. 을목은 나무지요.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통관이라고 불러요. 토와 수 사이에 목이 들어가면 막힌 기운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이 여러분을 그냥 짓누르기만 하는 달이 아니에요. 논리대 안에서 탈출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달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탈출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제가 상담을 오래 하면서 돼지띠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감정을 삼킵니다. 누구한테 짐 지우기 싫어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입을 꽉 다물고 혼자 버텨요. 이게 평소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8월에
이걸 아시면 토국수의 압력이 2배로 올라갑니다. 흙이 물을 누르고 있는데 물마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갇혀서 썩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 시기에 속마음을 한마디라도 밖으로 조가 확연히 달랐어요. 진토 안에 숨어있는 개수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막혔던 기운에 물꼬가 트이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8월에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이거예요. 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꺼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좀 힘들어서 요즘 마음이 무거워.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한테만 말씀하시면 그게 물의 흐름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감정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몸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해수는 해시,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2시 사이의 시간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간은 수소양 삼초경이 작용하는 때입니다. 삼초경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 전체의 수분 순환과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경락이에요. 8월 진토가 해수를 누르면 이 수분 흐름이 느려집니다. 몸에서 신호가 와요. 잠이 잘 안 오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은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허리 아래쪽이 묵직하게 무거운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건 나이 아니에요. 진토가 해수의 수분 순환을 정체시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감정과 몸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맑아야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야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어딘가 빗겨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몸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8월 한 달간 차가운 음료 대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 수분 순환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몸을 최대한 편하게 눕히세요. 삼초경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인데 이때 몸이 쉬어야 수분 대사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에 스마트폰 보면서 누워 계시는 분들, 그게 삼초경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물길이 다시 열려요. 혹시 요즘 잠이 얕아지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면 이 해시 시간대 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제 8월의 시간 흐름을 쪼개서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은 8월이라도 상순, 중순, 하순의 기운이 전부 다릅니다. 상순,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흘 쌓이는 진토의 기운이 막 들어오는 시기예요. 새로운 기운이 쌓이기 시작하는 때라서 감정의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별 이유 없이 멍하거나 의욕이 뚝 떨어지거나 괜히 짜증이 올라오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운이 전환되면서 몸과 마음이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큰 결정을 미루시고 하시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상책입니다. 중순 11번째 날부터 20번째 날 사이가 8월의 핵심입니다. 진토의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는 때이고 토국수의 압박도 정점에 달해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동시에 진토 안의 개수가 가장 활발하게 깨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터지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막혀있던 것이 풀려나오는 신호예요. 속 시원한 말이 나올 수 있고 미뤄왔던 결정을 드디어 내릴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하순 21번째 날 이후는 진토의 무게가 서서히 거치는 시기입니다. 해수가 다시 자기 리듬을 찾기 시작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력도 서서히 돌아옵니다. 여기가 기회를 잡으셔야 할 타이밍이에요. 상순과 중순에 눌렸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반동이 생기거든요. 마치 용수철이 눌렸다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8월 하순의 반동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감정과 몸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감정이 갇히면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지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흐려져요. 그런데 이 고리의 반대편에는 재물의 문이 놀라운 구조가 숨어 있어요. 진토 속에 감춰진 재성의 비밀, 그리고 올해 병오년 천하수의 기운이 돼지띠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에 재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 앞에 갈림길이 하나 놓여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문이 활짝 열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문이 닫히면서 가진 것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왼쪽이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원리부터 풀어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해수는 물이에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의 재물은 원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나누고 몸을 움직이면서 돈의 물꼬가 트이는 흐름을 타고나셨어요. 근데 8월은 진토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토의 지장관 안에 무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무토가 해수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재성이에요. 재성이란 내가 다스려서 취할 수 있는 기운, 쉽게 말해 돈이 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토국수라고 해서 나한테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이 흙을 만나면 눌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물이 흙을 품으면 그게 재물이 되거든요. 여기서 반전이에요. 진토 안에는 무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을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을목은 해수가 낳은 기운이에요. 명리학에서 이걸 식상이라고 부르는데 식상은 아이디어, 표현력, 손재주를 뜻합니다. 식상이 재성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가진 재능이나 경험이 직접 돈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생겨요. 이걸 식상생재라고 합니다. 예세에서도 식상이 재성을 만나는 시기를 창고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8월에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 노하우, 작은 손재주 같은 것들이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이 식상생재 흐름을 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작게 시작합니다. 큰 판을 벌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걸 가볍게 꺼내놓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둔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거나 소소한 부업을 시도하거나 아는 사람한테 내 실력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작은 움직임이 8월 하순에 진토가 물러가면서 예상 못한 결실로 돌아오는 걸 저는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이게 왼쪽 길이에요. 작게 움직이고 내 것을 가볍게 풀어놓는 길. 그런데 오른쪽 길도 있어요. 잠깐 여기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진토 속에 재성인 무토가 보이니까 돈이 될 기회가 여러분 주변에 깔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토국수의 압박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회가 눈에 보이는데 그걸 온전히 잡아낼 만큼 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흙을 파내려고 하면 오히려 물이 더 깊이 갇혀버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8월 중순 11번째 날에서 20번째 날 사이에 급하게 들어오는 재물 이야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군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한다면 그 순간이 위험 신호예요. 토국수의 압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들어오는 급한 돈 이야기는 대부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거나 보이지 않는 조건이 숨어 있어요. 몇 해 전에 상담하신 돼지띠분이 계셨어요. 8월에 지인이 투자권을 들고 오셨는데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분도 마음이 급해서 서둘러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조항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결국 적자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이게 토국수 에너지가 강한 달에 벌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물이 눌려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면 빈틈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8월에 큰 투자 보증 급한 계약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이게 오른쪽 길입니다. 조급하게 큰 판에 뛰어드는 길.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정답은 이미 아실 거예요. 실천법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 노란색이나 베이지 계열 소품을 지갑 가까이 두세요. 손수건이든 카드 지갑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토의 기운을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토국수로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토를 다스려서 재성으로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기까지가 재물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돼지띠에게 재물과 사람은 같은 물줄기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수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남의 감정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높은 건 여러분의 천부적인 재능이에요. 근데 그 공감이 에너지를 잡아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상대가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속이 쓰리고 상대가 언성을 높이면 내가 먼저 움츠러들어요. 8월에는 진토가 해수를 누르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 소모가 평소의 2배로 느껴집니다. 올해 병원년의 기운을 잠깐 볼게요. 병원년의 사천지기는 소음화예요. 군왕임금의 불이라는 뜻인데 이 불기운이 올해 상반기 하늘을 지배하고 있어요.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수는 아래로 흐르는 물이고요. 위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아래는 흙이 물을 누르는 형국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남의 감정까지 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8월만큼은 나를 먼저 챙기셔야 해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 기운이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연습하세요. 이 한마디가 8월을 건강하게 넘기는 열쇠예요. 특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어요. 8월에 돈과 관련된 부탁이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증을 서 달라거나 빌려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돼지띠 분들은 정이 워낙 깊으셔서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토국수의 달에 금전으로 사람과 엮이면 그 관계가 오래 꼬일 수 있어요. 마음은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가 다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 해석을 하나 더 드릴게요. 8월 진토에는 을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을목은 해수가 낳은 기운, 식상이에요. 식상은 표현력이고 소통이에요. 이달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좋은 인연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감정을 숨기면 사람이 멀어지고 감정을 꺼내면 사람이 모여드는 구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가짜 괜찮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진토 속 을목의 기운이 여러분 편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주변에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세요? 그 이야기를 혼자 품고 계지 말고 댓글로 한 줄만 풀어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흐름이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월의 재물은 식상생재 길이 열려 있어서 작게 움직이면 들어오고 크게 욕심부리면 날아갑니다.
사람 관계는 나를 먼저 보호하되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옵니다. 돈과 사람 모두 같은 원리예요. 조급함이 독이고 진정성이 약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돼지띠라도 95년생이 듣는 8월과 59년생이 듣는 8월은 완전히 달라요. 태어난 해의 나부모행이 올해 병오년의 기운과 만나면서 사람마다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95년생한테는 불을 다스려야 할 과제가 오고 83년생한테는 무리물을 만나는 특별한 공명이 일어나고 71년생은 금이 물을 밀어주는 구조 속에 있고 59년생은 무리나무를 키우는 성장의 흐름 위에 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이별로 어떻게 다르게 움직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나이별 처방전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 꼭 귀 기울여 주세요. 같은 돼지띠라도 태어난 해가 가진 기운의 색깔이 전부 달라요. 이걸 나부모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부여받은 기질의 결이에요. 이 결이 올해 병오년 천하수,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큰 물의 기운과 합해지면서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95년생 을해년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나봄은 산도와 산꼭대기의 불이에요. 높은 곳에서 홀로 타오르는 외로운 불꽃이죠. 근데 올해 병오년의 기운이 천하수예요. 하늘의 강물이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던 불에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수국화 물이 불을 누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95년생 분들은 올해 내 열정이나 의욕이 자꾸 꺾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현실이 따라오지 않고 불꽃을 피우려는데 자꾸 젖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감각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좀 달라요. 산도와는 산 꼭대기의 불이에요. 이 불은 바람에 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바람이 불어야 더 크게 타오르는 성질도 가지고 있거든요. 천하수의 물이 여러분 물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잠시 낮추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불씨를 안으로 품으세요. 밖으로 크게 타오르려 하지 마시고 안에서 조용히 열을 축적하는 거예요. 8월에 95년생 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내면의 정비입니다. 그동안 벌려놓은 것 중에 정리할 게 있으면 이달에 정리하시고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조용히 공부를 시작하세요. 불씨를 품은 채 가을을 맞이하면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산도화가 다시 활활 살아날 타이밍이 옵니다. 83년생 개년들 차례예요. 여러분의 나봄은 대해수 대양의 바다예요. 깊고 넓은 바다 그 자체죠. 근데 올해 병오년도 천하수 하늘의 물이에요. 바다 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형국입니다. 물과 물이 만나는 거예요. 나봄이 동일한 오행일 때 명리학에서는 이걸 상호 공명 또는 조율의 시기라고 봐요. 83년생 분들은 올해 유독 감정에 파동이 커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감수성이 극대화되면서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오래된 기억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나 꿈이 유난히 생생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건 물이 물을 만나면서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감정을 잘 흘려보내면 내면이 맑아지면서 직관이 놀랍도록 살아나요. 8월에 83년생 분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시고 쓰고 싶은 게 있으면 일기장에 적으세요. 감정의 물결을 따라가시면 그 끝에 예상 못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세요. 물이 물을 만나는 달에는 소통의 흐름이 열리거든요. 71년생 신해년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나봄은 착권금 비녀와 팔지의 금속이란 뜻인데 정교하고 섬세한 금의 기운입니다. 올해 천하수를 만나면 금생수, 금이 물을 살려주는 구조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이 올해 흐름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흐르는 물의 기운이 여러분한테는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71년생 분들은 이 나이 중에서 8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착권금은 정교한 금이에요. 커다란 도끼나 칼이 아니라 빈녀처럼 섬세한 금속이란 말이에요. 이 금이 물을 생하려면 정밀하게 움직여야 해요. 큰 판을 벌리시면 안 되고 세밀하게 계산된 작은 행동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8월에 71년생 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세부적인 것을 다듬는 거예요. 서류 하나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계약 조건 하나를 더 확인하시고 사소한 약속 하나를 더 성실히 지키세요. 이 섬세함이 8월 하순의 구체적인 재물의 열매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59년생 기해년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평지목 평평한 땅 위의 나무예요. 넓은 들판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무의 기운이죠. 올해 천하수를 만나면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워주는 구조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여러분의 뿌리를 적셔주는 형국이에요. 59년생분들은 올해 성장의 기운 위에 서 계신 겁니다. 8월의 진토도 여러분한테는 다르게 작용해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진토가 해수를 누긴 하지만 그 흙이 동시에 나무에 뿌리를 받쳐주는 땅이 되기도 해요. 다른 나이대보다 진토의 압박을 덜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평지목은 산 위에 큰 소나무가 아니라 들판의 나무예요. 바람을 막아줄 산이 없어서 혼자 서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59년생 분들은 8월의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리를 지키세요. 들판의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내공이 그 뿌리입니다. 거기에 천하수의 비까지 내리고 있으니 올해 8월은 조용히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달로 삼으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본인 나이에 해당되는 이야기 듣고 고개 끄덕이신 분 계시면 댓글로 본인 띠 한번 남겨주세요. 같은 기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돼지띠 전체가 8월에 실천하시면 좋을 것들을 총정리합니다. 공간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생활하는 집 그 안의 기운을 바꿔야 해요. 가장 먼저 신경 쓸 곳은 현관입니다. 해수는 바깥에서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기운이에요. 바깥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닿는 지점이 현관이잖아요. 진토의 무거운 흙 기운이 강한 8월의 현관이 어지럽거나 습기가 차 있으면 그 탁한 에너지가 집안 전체로 밀려 들어옵니다. 신발 정리부터 하세요. 안 쓰는 신발 치우시고 현관 바닥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현관 근처에 잎이 둥글고 부드러운 작은 화분 하나를 두시면 됩니다. 흙 속에서 나무가 자라는 모습, 이게 진토 속에 을목을 공간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모기토와 수 사이에 들어가서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통관의 원리가 여러분 집 현관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뾰족한 잎은 금의 기운을 띄어서 이 시기에 맞지 않으니 피해 주세요. 침실도 중요해요. 해시 시간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회복되는데 침실 공기가 탁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8월 한 달만이라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세요.
머리맡에 물건을 쌓아두신 분들 그거 치워주세요. 머리 주변이 어수선하면 수의 기운이 맑아지질 못합니다. 주방 싱크대와 화장실 배수구도 점검하세요. 물이 잘 빠져야 기운도 잘 흘러요. 8월에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 집안의 수기가 정체되면서 몸도 마음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미신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깨끗한 공간에서 살면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면 감정이 편해지고, 감정이 편해지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명리학의 원리가 결국 현실의 행동과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8월은 조용히 내 안에 물을 맑게 하는 달이에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달의 기도를 좀 더 정성스럽게 해보세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물 한 잔 떠놓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천하수의 맑은 물이 여러분의 해수와 만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믿으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돼지띠 여러분, 여러분은 해수의 사람이에요. 겉은 잔잔한 호수 같은 데 안에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물, 남의 아픔을 내 것처럼 품고 내가 힘들면 혼자 삼키면서 묵묵히 걸어온 분들이에요. 8월이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진토가 물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흙 안에 이미 여러분 편인 물이 한 방울, 그리고 뿌리를 내릴 나무가 함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물은 마르지 않았어요. 잠시 막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막힘을 풀 열쇠도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8월 하순이 지나고 나면 눌렸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흐름이 확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물길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8월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꺼내놓으세요. 혼자 품고 계시는 것보다 나누시는 게 물의 흐름을 여는 첫걸음이에요.